안녕하세요. 요즘 산책입니다. 오늘은 5월 한 달 동안 대략 3주에서 4주 정도간 읽었던 책들, 지난번 북카울 시간에 구매했었던 책들과 그 이전에 구매해서 이번 달에 읽은 책까지 총 8권을 소개해드리고 그 중에서 추천해드릴 만한 책은 추천해드리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번 달에 책을 얼마나 완독했는지 여부, 완독률이 얼마나 되는지까지 영상 마지막에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책들을 다 못 읽었다는 소리죠? 네, 그럼 먼저 강력하게 추천해드리는 책부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천명관 작가의 장편소설 고래입니다. 바로 지난주에 영상으로 소개해드렸던 책입니다. 2023년 부커상 후보에도 올랐지만 아쉽게도 수상에는 실패했습니다. 하지만 후보에 올랐다는 것만으로도 작품의 위력은 대단하죠. 정말 재미있고 정말 강렬하고 정말 여운이 진한 작품이었습니다. 이빨이 진짜 대단 아니 진짜 말 잘하는 입담꾼에게 풍문을 듣는 기분, 취향 차이를 극복할 정도로 스토리텔링의 극한을 보여주는 이야기, 그 이야기에서 뿜어져 나오는 에너지에 압살당할 수밖에 없는 나. 책태기가 오신 분들에게 에너지를 공급해드릴 수 있는 강렬한 작품이었습니다. 아직까지 주변에서 이 책을 안 좋게 평하시는 분들을 못 봤는데 혹시나 읽어보시고 별로였다 하시는 분들은 어떤 부분이 맞지 않았는지 저에게 댓글로 정보 공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러시아의 문호 니콜라이 고골의 단편집 외투입니다. 이 책 역시 영상으로 소개해드린 책입니다. 러시아 문학, 니콜라이 고골, 이렇게만 놓고 보면 바로 지루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책 두께를 보시면 조금 마음이 달라질 수도 있지 않을까 싶어요. 일단 저는 무조건 추천드립니다. 전혀 어렵지 않고 놀랍게도 재미있습니다. 재미가 있으니까 책 소개 영상까지 따로 만들었겠죠? 이 책에는 코, 외투, 광인일기 이렇게 딱 3편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중에서 코와 외투를 추천합니다. 광인일기는 조금 난해한 편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완전히 어렵지는 않고 그 중에서 굳이 고르자면 비교적 조금 난해한 편이다. 반면에 코와 외투는 전혀 어렵지 않고 작가가 무엇을 의도하는지도 명확하고 소재도 기발하면서 재미도 있습니다. 게다가 짧고 쉬워서 가볍게 이 책 한 권 읽으시고 어디 가서 내가 니콜라이 고골 읽어봤다 얘기하고 다니기도 좋고 여러모로 이 책은 읽으면 무조건 이득이다. 요즘 제가 러시아 문학에 관심을 조금 갖고 있는 중인데 러시아 문학 중에서 좀 쉽고 재미있는 책이나 아니면 제가 읽고 후기를 남겼으면 하는 책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추천 부탁드립니다. 아무튼 이렇게 2권, 고래, 외투는 무조건 추천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책은 돈 버는 주식은 따로 있다. 주식 투자 관련 책이죠. 이 책은 완전 추천한다고 얘기하기는 어렵고 또 위험하기도 하죠. 하지만 개인적으로 좋은 인상을 심어줬기 때문에 긍정적인 말투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내가 주식이라는 걸 해보고 싶은데 아는 게 하나도 없다. 아니면 내가 여기저기서 주워들은 얘기로 이곳저곳 투자를 해봤는데 매번 이상하게 나만 실패한다. 원인을 모르겠다. 이런 분들에게 모두 도움이 될 수 있는 책입니다. 이 책은 주식 투자에서는 빼놓을 수 없는 인물인 워렌 버핏의 투자 원칙과 궤를 함께합니다. 주식 투자란 짧은 시간에 큰 돈을 버는 걸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노후를 위해서 몇십 년을 보고 길게 하는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뻔하다면 뻔한 말이긴 한데 그 뻔한 사실을 이 책에서처럼 그래프로 직관적으로 보여주거나 역사적인 사례를 근거로 제시해주면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는 눈이 휘둥그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 뻔한 말이 생각보다 훨씬 현실적이고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부분, 주식 투자를 하지 않으면 우리가 닥치게 될 암울한 미래를 알려주고 아주 바람직하게 대처할 수 있는 길을 차근차근 제시해줍니다. 심지어 구체적인 종목도 제시합니다. 그리고 제시한 종목의 근거를 굉장히 설득력 있게 또 이야기해줍니다. 아주 쉬운 문장과 어렵지 않은 용어로 말이죠. 지금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저는 주식에 관한 지식이 아예 전무합니다. 해본 적도 없고요. 주식 어린이도 아니고 거의 신생아 수준입니다. 주식에 관련된 용어가 나오기만 하면 그때부터는 전혀 1g도 이해를 하지 못하는 사람이죠. 그런 제가 이 책은 완벽하게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주식을 해야겠다는 욕망도 생겨버렸습니다. 저와 비슷한 레벨에 계신 분들, 주식 투자를 하기 위한 첫 번째 책으로 이 책이 매우 적합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소개해드릴 책은
조너선 스위프트의 걸리버 여행기입니다. 이 책은 읽다가 2번이나 중단하고 3번째 도전 만에 완독에 성공한 책입니다. 이 책은 총 4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모두 알고 있는 소인국과 거인국은 1부와 2부, 그리고 3부는 여기저기 이상한 곳을 몇 군데 들르고 4부는 마인국입니다. 참고로 여기서 마인은 마귀의 마자가 아니라 말마자입니다. 말인간. 1, 2부를 읽고 한 차례 포기를 했습니다. 너무 지루했어요. 소인국과 거인국은 동화책에서 읽었었던 기억도 새록새록 났고 그 기발한 상상력 안에서 발생하는 재미있는 에피소드, 이것들이 우리가 그동안 여기저기 영화나 만화 같은 곳에서 숱하게 봐왔던 장면들이었기 때문에 더 이상 기발한 상상력이 기발하지가 않았죠. 이게 이 책이 처음 출간된 300~400년 전이었다면 기발하고 재미있었겠지만 지금은 거인과 소인이 만화도 너무 많아요. 여기 2부까지는 동화나 만화로 보는 걸 더 추천합니다. 그런데 3부부터는 얘기가 조금 달라집니다. 1, 2부에서 아쉬웠던 부분 중 또 하나가 풍자가 좀 1차원적이고 가볍다라는 점이었는데 3부에서는 그 무게감이 매우 강해집니다. 하늘을 날아다니는 섬과 그 섬의 지배를 받는 비참한 땅, 허황된 연구에 에너지를 쏟아 그 탓에 민생이 피폐해지는 장면, 그리고 역사 속 인물을 소환해 왜곡된 역사의 실상을 파악하는 장면, 이런 것들을 통해 그 당시 영국의 시대상을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로 신랄하게 비판합니다. 3부는 내용이 다소 많았는데 이걸 죄다 압축시켜 놓다 보니 따라가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었고 이야기보다는 배경 설명으로 주로 풀이를 하다 보니 조금 지루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책을 덮었죠. 그런데 이 책은 마지막까지 꼭 읽어야 한다는 얘기가 있어서 다시 4부를 이어서 읽어봤습니다. 1, 2부가 풍자, 3부가 신랄한 비판이라면 4부는 인간 본성에 대한 자각입니다. 더 심오하죠. 이쯤 되면 절대로 이 책은 어린이용 동화는 아닙니다. 왜 이 책이 발간하자마자 금서로 지정되었는지, 그리고 우리가 왜 소인국과 거인국만 기억에 남았는지 정확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4부는 비교적 차분하게 진행되며 느끼는 바도 많이 일깨워주고 재미까지 있습니다. 3번의 시도 만에 결국에는 4부까지 완독을 했는데 정말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루했던 부분이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이 책을 읽으시라고 추천하기는 힘들지만 만약에 읽으실 거라면 꼭 끝까지 읽으시길 권해드립니다. 5번째로 소개해드릴 책은 진 웹스터의 키다리 아저씨입니다. 이 책은 주디라는 소녀가 자신의 정체를 숨기고 주디를 후원해주는 스미스 씨에게 편지를 보내는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스미스 씨의 답장도 없고 다른 설명도 없습니다. 이 책 내내 주디의 편지로만 구성됩니다. 한 순수한 소녀의 키다리 아저씨에 대한 애정이 듬뿍 담긴 그 감성을 느낄 준비가 되어 있다면 이 책이 크게 공감되어 마음을 울릴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소녀라기에는 너무 심하게 아저씨이고 풋풋한 감성을 공감해주기에는 T 성향이 매우 진하기 때문에 그냥 책은 책이요 하면서 쭉 읽었습니다. 재미있게 읽었냐 하면 나쁘지 않았다 정도? 그런데 놀랐던 점도 있었습니다. 이 책에는 무려 반전이 있습니다. 과장 조금 보태서 추리소설이라고 불러도 될 정도로 반전이 있었죠. 방심하고 가볍게 읽다가 꽤 놀란 부분이었습니다. 전반적으로 좋았던 책이었고 분량도 길지 않은 편입니다. 저는 읽는 속도가 꽤 느린 편인데도 완독하는데 2시간 정도 걸렸던 것 같습니다. 어렵지 않고 가볍게 읽기 편해서 앉은 자리에서 한 번에 읽었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읽어보시고 특히 소녀 감성을 간직하고 계신 분들은 꼭 읽어보신 다음에 저한테도 댓글로 후기 꼭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6번째로 위니 더 푸, 곰돌이 푸입니다. 책 띠지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곰돌이 푸와 친구들에게 배우는 인생 철학. 혹시나 어린 왕자와 비슷한 느낌으로 가르침을 주진 않을까 하는 50% 정도의 기대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건 없었죠. 그냥 어린이용 도서입니다. 온갖 자극적인 매체에 노출된 도파민 중독자가 이 책이 재미가 있을 수는 없습니다. 새로운 지식을 획득할 수도 없죠. 재미나 지혜보다는 그저 순수하고 따뜻하고 마음 편안해지는 그런 책입니다. 아무 생각 없이 읽다가 소년이었을 때의 감성이 살짝 되살아나는 경험을 하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딱 거기까지죠. 총평하면 나쁘진 않았지만 좋지도 않았다. 고전의 표지를 입고 있지만 초등학교 저학년용 도서다. 그렇습니다. 7번째로 배명훈 작가의 미래 과거 시제.
이 책은 완독하지 못했습니다. 소설의 형식 자체가 좀 낯설었죠. 먼저 표제작 미래 과거 시제라는 제목만으로 타임리프물이라고 잘못 생각했었는데 시제, 문법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전에도 다른 책에서 읽다가 포기했던 차카타파의 열망으로 이번에도 읽다가 포기를 했습니다. 저는 작가의 의도가 어떠하든 가독성이 무엇보다 중요한 사람인데 이 이야기는 의도적으로 가독성을 상당 부분 포기하고 시작합니다. 그래서 읽다가 또다시 포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임시조종사, 판소리 SF라고 합니다. 굉장히 특이하죠? 저의 미천한 문해력으로는 도저히 읽을 수가 없었습니다. 나머지 비교적 일반적인 몇몇 이야기들은 울림은 있었지만 전반적으로 지루한 느낌이었습니다. 기발한 발상보다는 감정선에 좀 더 집중하는 느낌. 아마도 이 부분은 취향의 차이겠죠? 이 책은 저와는 맞지는 않았지만 추천하시는 분들도 꽤 많이 보았습니다. 때문에 단정지어서 별로다라고 얘기는 못하겠고 잘 살펴보시고 취향껏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혹시나 이 책을 재밌게 읽으셨던 분들은 제가 잘못 이해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 댓글로 정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 책도 완독하지 못했습니다. 프랭크 브루니의 에세이 상실의 기쁨. 결론부터 얘기하면 절대 나쁘지 않습니다. 좋은 책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상하게 손이 잘 안 갑니다. 저는 이걸 취향의 문제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기억에 남는 구절도 있었고 이 책의 결론이 어떻게 될까 궁금하기도 했지만 그 전에 먼저 지루함이 느껴졌습니다. 앞서 너무 재미있는 책들을 연이어 읽어서 그에 대한 반대급부로 이 책을 지루하게 느낀 것인지는 모르겠으나 어쨌든 절반쯤 읽은 시점에서 일단 내려놓았습니다. 이 책을 시간이 날 때마다 한 챕터씩 읽을 계획을 지금은 갖고 있는데 읽을지는 모르겠습니다. 다시 확실하게 말씀드리지만 좋은 책입니다. 그런데 단지 취향이 나랑 안 맞았다. 이번 달에는 총 8권을 읽었고 제대로 완독한 책은 6권입니다. 한 달도 아니고 3주 정도에 6권을 읽었으면 그래도 괜찮은 편이었네요. 다음 시간에는 6월의 북하울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어떤 책을 살지 아직 다 정하진 못했으니까 꼭 제가 읽었으면 좋겠다 아니면 정말 궁금하다 하시는 책이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댓글을 읽고 괜찮은 책, 끌리는 책이 있으면 같이 구매해보겠습니다. 그럼 즐거운 독서 하시고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